자, 안녕하세요. 사이토스켈레톤 세포 골격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미세소관 마이크로투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마이크로투블, 미세소관은 투블린이라는 구형 단백질 역시 글로뷸라 프로테인이죠. 구형 단백질로만 이루어진 속이 빈 튜브 형태의 구조로 지름이 25나노미터로 세포 골격 중에 가장 굵다, 두껍다라고 하는 굵다. 자, 알파 튜블린과 베타 튜블린이 합성되자마자 이형 일양체 헤테로다이머, 서로 다르니까 헤테로다이머죠. 호모다이머가 아니라. 그래서 알파 튜블린과 베타 튜블린은 라이보솜에서 만들어지자마자, 단백질이 만들어지자마자 둘이 이렇게 다이머를 형성해요. 자, 우리가 아래 위로 붙은 이형 일양체 헤테로다이머가 쭉 쌓여서 튜브 형태를 만든다. G-액틴 얼라들은 ATP와 결합하면 상호간의 친화도가 늘어나지만 우리 투블린들은 ATP가 아니고 GTP와 결합한다. 우리 G-액틴들이 ATP를 결합하고 있을 때는 서로 친화도가 높다가 ATP가 ADP로 가수분해되면 서로 간의 친화도가 떨어져가지고 디폴리머라이제이션, 탈중합, 서로 분해된다고 그랬죠. 이 투블린도 마찬가지예요. GTP를 차고 있을 때는 자기들끼리 신나서 이렇게 잘 알콩달콩 붙어 있지만 GTP가 GDP로 가수 분해가 되면은 다 이렇게 서로 간에 친화도가 떨어져서 분해가 된다는 거죠. GDP를 결합하고 있는 이형 일양체 헤테로다이머는 상호 친화도가 낮다. G액틴의 경우 단량체끼리의 결합 친화도에 ATP, ADP의 결합 여부가 관여하지만 투블린의 경우 GTP, GDP를 차고 있느냐, GDP를 차고 있느냐의 결합 여부가 관여된다. 자, 투블린 헤테로다이머가 결합하여 쭉 연결된 게 프로토필라멘트. 이제 원형이라는 뜻이죠. 프로토가 앞에 붙으면 필라멘트가 되기 위한 원형. 이때 한쪽 끝에는 항상 베타 투블린, 한쪽 끝에는 항상 여기 연두색으로 베타 투블린을 그렸고 진한 초록색으로 알파 튜블린을 그렸는데 한쪽은 베타, 한쪽은 알파 튜블린이 위치하게 된다. 프로토필라멘트, 초벌 미세섬유, 초벌 참 번역이 좀 구차하긴 한데 베타 튜블린이 노출된 쪽을 플러스 말단, 알파 튜블린이 노출된 쪽을 마이너스 말단이라고 한다. 그렇죠? 요거는 뭐 외워두면 좋죠, 그죠? 베타 튜블린 노출된 쪽이 여기가 플러스 말단이고 알파 튜블린 노출된 쪽이 마이너스 말단. F액틴도 플러스 엔드와 마이너스 엔드가 있어서 플러스 엔드에서는 주로 합성이 일어나고 마이너스 엔드에서는 주로 디스어셈블리, 분해가 일어났죠. 튜블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플러스 엔드, 플러스 말단에서는 주로 합성이 일어나고 마이너스 말단에서는 주로 디폴리머라이제이션, 분해가 일어나게 되죠. 미세소관 조립 속도는 투블린 이형 일양체의 농도, 이렇게 중간 괄호로 하면 농도란 뜻이죠. 농도에 비례한다. 농도가 별로 없을 경우에는, 별로 없는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만날 찬스가 적으니까 조립될 확률이 속도가 아무래도 적겠고, 그죠? 얘들이 농도가 많아지면 조립하는 속도가 높아진다. 중괄호의 의미를 아시죠? 농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미안해요. 너무 간단한 얘기라서. 일단 만날 확률이 높아져야지 결합한다. 당연한 거겠죠. 농도가 높아야지 서로 부딪혀서 중합, 폴리머라이제이션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미세소관의 동적 불안정성, 이름이 뭔가 있어 보이죠? 다이내믹 인스테빌리티. 그만큼 또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요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투블린 헤테로다이머는 끊임없이 미세소관에 결합했다 떨어졌다를 반복한다. 그래서 그걸 다이나믹하죠. 스타틱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다이나믹, 우리 다이나믹 코리안 말 쓰잖아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소사이어티. 그래서 미세소관도 다이나믹 코리아처럼 굉장히 변화무쌍하다. 떨어졌다, 결합했다 떨어졌다를 반복해서 미세소관의 길이가 늘었다가 줄었다를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이런 현상을 미세소관의 동적 불안정성, Dynamic Instability of Microtuble이라고 한다. 세포 안의 세포 골격 3종 중에서 미세소관, 마이크로튜블과 마이크로필라멘트는 중간섬유에 비해서 불안정해서, 중간섬유도 물론 스테이블하지만 걔네도 뭐 합성이 됐다 부서졌다를 계속 반복하긴 하는데 마이크로튜블하고 마이크로필라멘트에 될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마이크로튜블은 굉장히 세포 안에서 계속 합성되었다 분해되었다 합성되었다 분해되었다를 굉장히 반복해요. 그래서 미세소관의
다이나믹 인스타빌리티란 말이 있을 정도로. 자, 앞에서 배운 대로 마이너스 말단과 플러스 말단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미세소관 자체에 내재된 폴라리티, 극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에펙팅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말단에서는 주로 분해가 일어나고 알파 투블린이 노출된 데가 마이너스 말단이라고 그랬죠. 주로 분해가 일어나고 플러스 말단에서는 주로 중합이 일어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임계 농도, critical concentration. 이게 뭐냐? critical concentration은 미세 소관의 중합 속도와 분해 속도가 정확히 일치할 때의 투블린 헤테로다이머의 농도를 의미한다. 즉, critical concentration 농도 단위로 나타내는데 결국은 투블린 헤테로다이머의 농도예요. 헤테로다이머의 농도인데 이 critical concentration보다 투블린 헤테로다이머의 농도가 높으면은 중합 반응이 주로 일어날 것이고 농도가 낮으면은 critical concentration보다 투블린 헤테로다이머의 농도가 낮으면은 depolymerization 분해 반응이 주로 일어날 것이다. 반면에 투블린 헤테로다이머가 딱 critical concentration의 농도만큼 있으면은 중합 반응과 분해 반응이 거의 비슷한 속도로 일어나서 길이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 무지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얘기했죠. 항상 시험에 나오는 그러한 개념이죠. 교수님, 그렇다면 미세소관의 마이너스 말단과 플러스 말단에는 임계 농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역시 똑똑한 얘기죠. 그죠? 자, 보시면은 마이너스 말단하고 플러스 말단이 있는데 마이너스 말단에서는 주로 분해가 일어나고 플러스 말단에서는 주로 중합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물론 마이너스 말단에서도 중합도 일어날 수도 있고 플러스 말단에서도 분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대세가 마이너스 말단에서는 분해, 플러스 말단에서는 중합. 저 위에 똘똘한 초등학생이 질문했듯이 미세소관의 마이너스 말단과 플러스 말단은 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구조가 다르다는 게 뭘까? 거기 결합한 여러 가지 우리 액틴에 결합하는 액틴 바인딩 프로테인이 있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마이크로튜브에도 역시 마이크로튜브에 결합하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있어요. 그러한 단백질들의 조성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뭐가 다를 수 있을까? 헤테로다이머가 차고 있는 GTP 혹은 GDP의 비율이 다를 수가 있죠. 아무래도 플러스 말단에는 GTP를 차고 있는 놈들이 많을 테고 마이너스 말단에는 GDP를 차고 있는 놈들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화학적 성질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화학적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크리티컬 컨센트레이션, 임계의 농도도 역시 서로 다르다. 그래서 일정한 투블린 헤테로다이머의 농도에서 플러스 말단에서는 중합에 의한 성장이 계속 일어나고 마이너스 말단에서는 분해에 의한 감소가 일어난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게 이쪽에 있던 게 플러스 말단으로 점점 이동하겠죠. 이렇게 시간의 감에 따라서 이렇게 이쪽 이동. 그래서 이런 현상을 트레드밀 현상이라고 해요. 점점 움직이니까 이쪽으로, 그렇죠? 이쪽으로.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말단의 임계 농도는 크리티컬 컨센트레이션은 11 마이크로몰라예요. 그리고 플러스 말단의 임계 농도는 7 마이크로몰라. 마이너스 말단의 임계 농도가 더 높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똑같은 농도더라도 마이너스 말단에서는 분해가 일어나고 무슨 농도? 투블린 2형 일양체 헤테로다이머의 농도. 똑같은 투블린 헤테로다이머의 농도가 같더라도 마이너스 말단에서는 분해가 일어날 수 있고 플러스 말단에서는 중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마이너스 말단은 플러스 말단보다 좀 더 분해를 선호하고 플러스 말단은 마이너스 말단보다 좀 더 중합을 선호하니까. 그래서 각각 크리티컬 컨센트레이션은 마이너스 말단이 항상 플러스 말단보다 높다. 이건 중요한 사실이니까 팩트니까 이건 외워두세요. 자, 예를 들어서 투블린 헤테로다이머의 농도가 15 마이크로몰라면은 마이너스 말단, 플러스 말단 모두 각각의 크리티컬 컨센트레이션보다 높은 농도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마이너스 말단에서도 중합이 일어나고 마이너스 말단에서 중합이 일어나고 플러스 말단에서도 중합이 일어난다. 양쪽에서 다 늘어나는 거죠. 왼쪽으로 늘어나고 오른쪽으로 늘어나고. 반면에 이 마이너스 말단과 플러스 말단의 임계 농도의 크리티컬 컨센트레이션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9 마이크로몰라.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말단에서는 분해가 일어나고 점점 짧아지고 플러스 말단은 점점 길어지고. 그럼 어떻게 될까? 플러스 말단 쪽으로 전체 마이크로튜블이 길이는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고 이동하는 현상을 보이겠죠. 그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트레드밀링 현상이라고 그랬죠.
반면에 5마이크로몰라의 경우 투블린 헤테로다이머의 농도가 5마이크로몰라의 경우 플러스 말단의 크리티컬 컨센트레이션보다도 낮고 마이너스 말단의 크리티컬 컨센트레이션보다 낮을 경우, 그 경우에는 플러스 말단에서도 분해가 일어나고 마이너스 말단에서도 분해가 일어나니까 점점 줄어들겠죠. 양쪽에서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플러스 말단에서는 미세소관의 신장 길이 증가가 일어날 것이고 마이너스 말단에서는 분해에 의한 길이 감소가 일어나겠네. 언제? 9마이크로몰라 중간값이라고 할 때는. 그래서 투블린 이형 일양체가 마이너스 말단의 임계 농도보다 낮고 플러스 말단의 임계 농도보다 높을 때는 11하고 7마이크로몰라인데 9마이크로몰라일 때는 한쪽에서 마이너스 엔드에서는 분해가 일어나고 플러스 엔드에서는 합성이 일어나니까 전체적으로 길이는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고 마이너스 엔드 쪽에서 플러스 엔드 쪽으로, 마치 우리가 체육관에서 트레드밀, 여기 러닝머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들면 막 이게 점점 움직이죠. 그죠? 밑에 판이 그런 것처럼 마이크로 튜블이 한쪽에서 길이는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는 현상이 관찰된다. 그걸 트레드밀링이라고 한다. 교수님, 그러면 GDP를 결합한 투블린 헤테로다이머와 GDP를 결합한 투블린 헤테로다이머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냥 여러분들이 알기로는 GTP를 결합한 투블린 헤테로다이머가 서로 중합을 잘한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실은 그것보다 더 오묘한 뭔가가 있어요. Microtubules formed by the addition of tubulin dimers at their ends. 자, 투블린이 만들어지자마자 헤테로다이머를 만드는 것을 알고 있죠. 얘들이 쭉 연결되어서 올리고머를 이루죠. 얘네들이 누클레이션, 얘네들이 그러니까 투블린 다이머들이 쭉 흩어져 있다가 한 놈들이 뭉치면서 얘네들이 뭉치는 핵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비가 지구상에 내리는 이유도 물들이, 조그만 물방울들이 모여서 핵을 이루면서 그것들이 점점 커져서 무거워지면 비가 되어가지고 구름에서 지상으로 떨어져 내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투블린 헤테로다이머도 한두 개가 이렇게 모이다가 그게 핵이 되어서 주변에 이렇게 계속 모으면 거기서부터 이렇게 중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쭉 늘어져서 프로토필라멘트가 만들어지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인비트로 어셈블리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인비트로라는 말은 시험관 안에서라는 거죠. 실제로 세포 안에서만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시험관 안에 얘네들을 투블린 헤테로다이머를 이렇게 시험관 안에만 넣어놔도 지들끼리 특정 농도만 이상이 되면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자동적으로 지들이 모여서 이렇게 쭉 프로토필라멘트가 쭉 연결되어가지고 판 형태를 만들고 판이 이렇게 접히면서 말리면서 이렇게 마이크로 튜블 형태를 이렇게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인비트로, 이게 역시 다른 효소의 도움 없이도 자기들끼리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투블린 다이머가 있어야 되고 GTP가 있어야 되고, 왜? GTP를 결합해야지 얘네들이 활성화되니까. 그리고 대개 GTP나 ATP 같은 것들이 필요한 반응에서는 맥네슘 같은 이가 양이온이 필요하죠. 매그네슘을 좀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온도가 적당하게 되면 이게 저절로 이렇게 투블린 헤테로다이머들이 투블린을 마이크로 튜브를 형성한다. 자, 마이너스 말단과 플러스 말단의 크리티컬 컨센트레이션이 다르다 그랬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이 뭐였죠? 질문이 왜 GTP를 차고 있는 놈들은 결합을 잘하고 GDP를 차고 있는 놈들은 결합을 못할까? 자, 플러스 말단은 주로 중합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GTP를 차고 있는 헤테로다이머가 많이 발견되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GTP는 자연스럽게 GDP로 가속분해되고 중심부에는 GDP를 차고 있는 투블린 헤테로다이머가 많이 존재한다. 그리고 마이너스 말단에 가면은 GDP를 차고 있는 헤테로다이머가 더욱더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플러스 말단에서 마이너스 말단 쪽으로 갈수록 GTP, GDP 비율이 낮아지겠죠. 그렇죠? 이쪽으로 갈수록. 자, 그런데 여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GTP를 결합한 이형 일형체가 취하는 직선 형태의, 직선으로 봐주세요. 직선 형태의 프로토필라멘트고, 구조적인 차이 때문에 GTP와 GDP는 포스페이트 하나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GTP를 결합하고 있는 헤테로다이머하고 GTP를 결합하고 있는 헤테로다이머, 그리고 헤테로다이머들이 쭉 연결된 프로토필라멘트들이 약간씩 결합하는 각도에서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GTP를 결합하고 있으면 애들이 쭉쭉 뻗은 형태로 만들어지고, GDP를 결합하고 있으면 애들이 각도가 약간씩 틀어지면서 이렇게 약간 휘어져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GTP를 결합한 헤테로다이머가 취하는 직선 형태의 프로토필라멘트,
GTP를 결합하고 있을 때는 직선 형태의 프로토필라멘트가 만들어지는데 GDP를 결합할 때는 약간 구분 형태의 프로토필라멘트가 만들어진다. 자, 윗그림처럼 GTP를 결합하고 있는 투블린 헤테로다이머와 GDP를 결합하고 있는 투블린 헤테로다이머가 서로 구조가 다른데 가장 안정적으로 취하는 형태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GDP를 차고 있을 때는 이렇게 휘은 형태, GDP를 차고 있을 때 쭉쭉 뻗은 형태. 그래서 미세소관의 말단에 GDP를 결합하고 있는 투블린 이형 일양체가 노출되면 이런 식으로 GDP를 차고 있는 쪽은 이렇게 풀어진다는 거죠. 왜? 휘어 있으니까 반면에 GDP를 차고 있는 애는 쭉쭉 뻗어 있으니까 이런 형태를 보이고 이런 형태가 되니까 아무래도 분해가 촉진되겠죠. 분해를 촉진하는 단백질들이 결합하기도 쉽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GTP 혹은 GDP를 차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헤테로다이머들이 만드는 프로토필라멘트가 쭉 뻗은 형태거나 휘어진 형태거나 정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휘어진 형태가 좀 밖으로 열린 형태가 되어서 헤테로다이머들이 떨어지기가 좀 더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차이가 GTP를 결합하고 있느냐, GDP를 결합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미세소관의 GTP 캡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 GTP 캡이라는 뜻이 있어요. GTP 캡이라는 것은 미세소관의 말단 부위에 GTP를 결합하고 있는 투블린 일양체가 모자처럼 존재한다. 모자처럼 존재한다는 게 특별한 모자를 따로 쓰고 있다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 여기 있는 투블린 헤테로다이머 중에서 GTP를 차고 있는 놈들이 특별히 많이 있다. 많이 있으면 거기가 안정되겠죠. 이렇게 뻗어지지 않고 딱 쭉쭉 뻗어가지고 좀 더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겠죠. 그래서 GTP를 가지고 있는 투블린 헤테로다이머가 많이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GTP 캡이라고 한다.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야, 그래서 GTP 캡이라는 것은 모자 같은 특별한 구조는 아니고 미세소관의 말단에 GTP를 결합한 투블린 이형 일양체가 많이 존재할 경우 이들이 미세소관의 분해를 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 GTP를 차고 있는 놈들만 있으면 지들끼리 딱딱하게 쭉쭉 뻗은 형태로 존재해서 마이크로튜블의 분해를 막아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미세소관은 어디서 만들어지냐? 세포 안에서 미세소관이 만들어지는 곳이 있어요. 미세소관 마이크로튜블, 그러니까 마이크로튜블이 만들어지는 곳, 마이크로튜블 오르거나이징 센터, MTOC라고 하죠. 시험관 안에서, 즉 세포 밖에서 하는 실험에서는 투블린 이형 일양체가 자발적으로, 이게 다 아까 이 실험들 시험관 안에서 한 실험이죠. 자발적으로 중합해서 프로토필라멘트를 형성하지만 세포 안에서는 인비트로의 반대는 인비보죠. 세포 안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미세소관 형성이 마이크로튜블 오르거나이징 센터에서 일어난다. 즉 미세소관의 마이너스 말단, 플러스 말단에서 자라나니까 마이너스 말단에서 뿌리 쪽이 마이너스 말단이고 그래서 마이크로튜블 오르거나이징 센터에 뿌리를 두고 플러스 말단 쪽으로 쭉쭉 이렇게 자라나는 형태를 취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크로튜블 오르거나이징 센터 MTOC에는 주로 모든 마이크로튜블의 마이너스 엔드가 저쪽에 있다. 자, 투블린 GTP. 그래서 이게 지금 투블린 농도가 높아지면 플러스 엔드에서 쭉쭉 자라나겠죠. 그래서 GTP 모자라는 구조를, GTP 캡이라는 구조를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투블린 컨센트레이션이 높다면 투블린 GTP가 added to the microtubule tip, 마이크로튜블 팁에 계속 가서 붙어요. 그죠? 지금 파란 게 GTP를 결합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faster than the incorporated GTP can be hydrolyzed. GTP는 들어가 있으면 언젠가 우리 지갑에 있는 돈은 금방금방 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투블린들이 차고 있는 GTP도 언젠가는 조만간은 금방금방 GDP로 가수분해되어서 분해되어요. 그런데 GDP로 되는 속도보다 GTP를 차고 있는 투블린이 여기 첨가되는 속도가 더 빠르면은 어떻게 될까? GTP 캡 같은 게 생기는 거죠. 여기 GTP 모자 구조가 만들어져가지고 GTP 캡 구조가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이 부분이 안정화되어서 분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투블린 농도가 적어지면은 여기는 투블린 농도가 높은 거죠. 하이, 여기는 투블린 농도가 낮은 거. 낮게 되면은 GTP는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계속 가수분해되고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투블린 GTP를 가지고 있는 파란 투블린 헤테로다이머가 들어오지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캐타스트로피, 결국은 GTP 차고 있는 놈들이 점점 없어지면서 지금 딱 2개 남았죠. 나중에 이쪽 플러스 엔드에서도 얘네들이 구조가 이렇게
삐뚤삐뚤해지면서 구분 형태로 바뀌면서 다들 분해돼 버린다. 그래서 투블린 농도가 낮으면은 rate of growth decreases. 그 투블린 헤테로다이머들이 쭉 폴리머라이제이션 되는 속도가 줄어들고 thereby allowing GDP hydrolysis to catch up. GDP 가수 분해되는 속도가 새로운 쌩쌩한 GDP를 차고 들어오는 투블린 헤테로다이머가 보충되는 속도보다 빨라진다. 그러면은 unstable, no GDP cap, GDP cap이 안 만들어지고 그죠?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마이크로 튜블이 디폴리머라이제이션 분해된다. 그걸 우리가 특별히 캐테스트로피라고 불러요. 마이크로 튜블의 캐테스트로피. 캐테스트로피. GDP 투블린과 다이나믹 인스테빌리티, GDP 투블린 농도가 높으면은 그쵸 아까 그 얘기죠. 그리고 농도가 낮아지면은 분해된다. At sufficiently low GDP 투블린 농도가 너무너무 낮으면은 GDP 가수 분해 속도가 따라잡아서 분해되게 된다. 그렇죠? Individual microtubules can go through periods of growth and shrinkage. A switch from growth to shrinkage called microtubule catastrophe. 자라지 못하고 분해되어서 마이크로튜블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을 마이크로튜블 캐타스트로피라고 한다 그랬죠. A sudden switch back to the growth phase is called microtubule rescue. 거기서 갑자기 또 GTP를 차고 있는 헤테로다이머의 농도가 갑자기 높아지면은 그죠? 갑자기 외부에서 넣어준다든가 높아지면은 마이크로튜블이 갑자기 쭉 다시 자라게 되는데 그걸 마이크로튜블 레스큐라고 한다.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튜블의 신장 과정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드럭들이 있어요. 콜시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씨 없는 수박 만들 때 쓰는 게 콜시친이죠. 이게 결국은 우리 세포 분열할 때 방추사 스핀들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염색체를 갖다가 양쪽 세포로 끌어당기게 되는데 이 방추사 역할 스핀들이 바로 마이크로튜블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튜블의 합성을 저해하게 되면은 이 투블린이 제대로 안 만들어져 가지고 이 세포 분열, 특히 생식 세포를 만드는 감소 분열 같은 것들이 잘 못 일어나겠죠. 그런 게 바로 씨 없는 수박의 원리가 되는 거죠. 생식 세포를 못 만든 거죠, 제대로 그죠? 콜시친이라는 것은 binds to 투블린 모노머, 투블린 모노머, 다이모도 아니고 모노머에 결합해서 얘네들이 마이크로튜블로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서 마이크로튜블 그리고 새로운 게 안 만들어지니까 새로운 플러스 엔드에 새로운 GDP를 달고 온 신선한 헤테로다이머들이 공급이 안 되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 GDP를 차게 되고 다 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콜시친이 많게 되면은 마이크로튜블이 미세소관이 분해된다. 그래서 콜시친을 처리하면은 미세소관으로 이루어진 방추사 스핀들도 분해되어서 세포 분열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한다. 윈크리스틴 같은 것도 콜시친과 비슷한 화합물이다. 노코다졸은 뭐예요? 이니비트 마이크로튜블 어셈블리. 그리고 얘네들의 이펙트는 뭐 easily reversed than those of 콜시친은 한번 처리하면은 이 효과를 갖다 되돌리기가 힘든데 이 노코다졸 같은 것들은 역시 마이크로튜블에 관여하는 그러한 약물인데 얘는 씻어내면은 금방 효과가 없어지기도 한다. 뭐 그 얘기죠. 자,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튜블이 초 단위로 찍은 거죠, 그죠? 라이브 이미징을 해가지고 보면은 뭐 16초 후에 여기 A라는 놈이 여기까지 withdraw하고 B라는 놈은 더 길어지고 A라는 놈은 더 짧아지고 이게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마이크로튜블 인스타빌리티, 그죠? 다이나믹 인스타빌리티. 끊임없이 마이크로튜블은 길어졌다 짧았다 반복한다는 거죠, 그죠? 마치 적절한 비유가 아닐지 모르지만 뱀이 혀를 내밀어가지고 제 주변을 파악하듯이 우리 세포 안에 있는 마이크로튜블도 계속 길어졌다 짧아졌다를 반복하면서 어디 뭐 부딪힐 거 없나, 어디 뭐 왔다 갔다 할 거 없나, 움직일 거 없나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인다는 거죠. 자, anti-mitotic drug. 그래서 아까 배웠던 이게 좀 그림이 앞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죠? 콜시친하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anti-mitotic drug, 마이토시스 세포 분열을 억제하는 그러한 약물이다. 왜냐하면 얘들은 스핀들이 바로 마이크로튜블로 이루어져다 그랬죠.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로튜블로 이루어진 스핀들을 잘 형성 못하기 위해서 세포 분열을 막는다. 그래서 anti-mitotic drug. 그래서 얘네들은 굉장히 캔서 트리트먼트. 왜 캔서라는 게 뭐예요?
자라야 하지 않을 세포들이 계속 자라는 게 바로 캔서죠. 그래서 캔서셀에 이런 것들을 처리하면은 캔서셀들이 제대로 자라는 것들이 방해가 돼서 항암제의 후보로서 사용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윈블라스틴, 빈크리스틴 이런 것들 얘네들은. 그래서 정상세포는 잘 분열을 안 하는데 암세포는 분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암세포를 성장을 억제해주는 암세포 대상 암세포 치료용 약물로서 얘네들이 개발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텍솔이 바로 그거죠. 텍솔은 얘는 또 반대 역할을 해요. 마이크로튜블에 딱 결합해가지고 stabilize them, causing depletion of free tubulin subunit. 얘네들은 그래서 텍솔은 반대로 마이크로튜브를 갖다가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튜브를 딱 요 스핀들을 만든 형태를 딱 고정시켜 버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세포 분열이 진행되지 않도록 마이토시스에서 어레스트 세포 분열이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딱 멈춰버리는 거죠. 그것도 역시 앞에서 보았던 빈브라스틴, 빈크리스틴처럼 마이크로튜브를 분해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세포 분열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겠죠. 마이크로튜브를 분해해도 세포 분열이 억제되고 마이크로튜브를 스테빌라이징 시켜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해도 세포 분열이 억제되고 그렇겠죠. 얘네들을 주로 캔서 트리트먼트로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주먹에서 주로 뽑은 주먹이란 나무의 식물이죠. 여기서 뽑은 텍솔 성분이 마이크로튜브를 안정화시켜서 암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는 거죠. 동영상인데 뭐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스핀들이 그 방추사가 중심립에서 나오죠. 중심립 이렇게 그린 거 보셨을 거예요. 여기 반짝반짝한 걸 그렸는데 이것도 작은 마이크로튜브예요. 그래서 쭉쭉 해서 여기 이렇게 염색체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그런데 많이 보셨을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 마이크로튜블이 마이너스 엔드에서 플러스 엔드로 쭉쭉 뻗어가지고 정확하게 이 카이네토코 염색체의 이 중심체 부분에 결합할 수 있을까? 지들이 뭐 눈이 있다고 알아서 찾아가냐? 그게 아니에요. 계속 아까 보셨죠? 뭐 줄었다 늘었다 하는 거 여기 사진 어디 있어? 늘었다 줄었다. 이 30초 사이에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줄었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늘어났다 왔다 갔다 반복을 하죠. 이런 것처럼 세포 안에서 마이크로튜블이 계속 늘었다 죽었다를 방어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기가 붙어야 할 곳을 만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자기가 갈 곳을 찾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세소관. 그래서 마이크로튜브를 만드는 마이크로튜브 오거나이징 센터의 본질은 뭐냐? 센트로좀, 중심체죠. 중심체라고도 하고, 중심체는 중심립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각도가 90도 정도, 그죠? 여기 보시면은 마이크로튜브를 이렇게 여러 개의 다발이 서로 이렇게 엮여서 이런 구조를 만들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 단면의 구조는 앞으로 배우게 될 편모, 플라질라와 선모, 실리아의 단면 구조와 유사하다. 편모는 뭐예요? 이렇게 긴 거 몇 가닥 있는 거. 선모는 짧은 거 여러 가닥 있는 게 짧은 거. 실리아죠. 플라질라와 실리아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잘 알아두세요. 이 튜블린들 보면은 튜블린 트리플렛. 요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튜블린이 세 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튜블린 트리플렛이라고 불러요. 알파 튜블린, 베타 튜블린, 그리고 델타 튜블린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이 구조는 감마 튜블린, 중심체 기질을 이루는 주된 단백질. 튜블린이 꼭 튜브만 이루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심체의 중앙 기질도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한다. 굉장히 얘네들도 같은 튜블린 종류로 껴준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감마 튜블린, centrosome have large ring-shaped protein complexes in them. 얘네들 감마 튜블린이라고 한다. 그렇죠? 감마 튜블린 ring complex는 nucleate the assembly of new microtubules away from the centrosome. 왜? 센트로좀이 마이너스 엔드 쪽 역할을 하니까 그쪽에서 밖으로 away 빠져나가야지 마이크로튜블이 폴리머레이션 되겠죠. 그런데 감마 튜블린 링 컴플렉스가 없게 되면은 prevents a cell from nucleating microtubule. 이 마이크로튜블 오거나이징 센터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을 테니까 마이크로튜블도 역시 제대로 만들지 못하겠죠. 자, 여기 바로 그 감마 튜블린으로 이루어진 마이크로튜블 오거나이징 센터의 구조예요.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자, 액틴도 액틴과 결합하는 단백질들이 있었듯이 마이크로튜블도 마이크로튜블과 결합하는 단백질들이 있어요. 마이크로튜블 어소시에이트 프로테인이요. 그래서 MAP라고 역시 불러요. 자, 마이크로튜블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세포가 여러 가지 세포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여기 그려진 신경세포. 신경세포는 쭉 긴 엑손이 있죠. 엑손, 그죠? 엑손, 축삭 돌기가 쭉 있죠. 이게 어떻게 길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마이크로 필라멘트만으로는 안 되고 굵은 마이크로튜블이 쭉 뻗어줘야지 이렇게 엑손이
신경세포의 액손이 쭉 길어질 수 있겠어요. 축색 돌기. 그래 액손에는 미세소관에 다발이 들어있다. 다발 한두 개도 아니고 다발이 들어있어요. 다발이 들어있어야지 쭉 밀어 나가는 거죠. 이 다발이 쭉 밀려면 다발이 잘 묶어서 다발이 안정시키고 주변에 끊어지지 않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누군가 도움이 있어야겠죠. 그 도움을 하는 단백질이 바로 그 유명한 타우라는 단백질. 타우. 그리스 레터 타우라고 타우라고 읽으면 돼요. 얘는 미세소관 결합 단백질이다. 얘네들이 존재한다. 타우는 미세소관에 결합하여 여기 타우가 여기 있네요. 그죠? 미세소관 사이의 간격을 조절한다. 미세소관이 너무 자기들끼리 달라붙지도 않게 하고 너무 떨어져 있지도 않게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타우다. 타우. 마이너스 말단과 플러스 말단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마이크로튜블 바인딩 프로테인, 어소시에이트 프로테인, 바인딩 프로테인이 아니라 우리 미세소관 주변에 있다 해서 미세소관 어소시에이트 프로테인이라고 부르죠. 결합 단백질이라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단백질. 자, 카타닌. 제가 가위처럼 그렸죠. 그 이름 왜 가위처럼 그렸을까? 미세소관을 잘라내어 가지고 미세소관의 분해를 가속화한다. 계속 분해되고 있는데 자르면은 마이너스 엔드가 또 생기니까 또 분해가 더 잘 되겠죠. 그죠? 그리고 쪼개지면 쪼개질수록 점점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쪽에서밖에 분해 못하고 중간에서 잘 분해가 안 되니까 지금 크리티컬 컨센트레이션이 투블린 헤테로다이머의 농도가 마이너스 엔드의 크리티컬 컨센트레이션 그리고 플러스 엔드의 크리티컬 컨센트레이션보다 둘 다 낮으면 마이너스 엔드에서도 분해, 플러스 엔드에서도 분해가 일어나겠죠. 하지만 중간에서는 분해가 좀 더디게 일어나겠죠. 그때 중간을 딱 잘라주면 누가? 카타닌이라는 단백질을 딱 잘라주면은 두 개로 분해되면서 또 다른 플러스 엔드와 마이너스 엔드가 노출되니까 여기서도 막 분해가 일어나니까 분해 속도가 2배로 빨라지겠죠. 또 자르면 4배, 또 자르면 8배로 계속 빨라지겠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단백질, 얘는 CLIP170 얘네들은 플러스 말단에 결합하여서 플러스 말단에서 일어나는 투블린 2형 일양체의 분해를 막아주는 클립 170이라는 애는 분해를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또 스타트민은 뭐냐? 투블린 헤테로다이머에 결합하여 투블린 헤테로다이머가 미세소관에 중합되지 못하도록 한다. 이러한 비슷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액틴에도 있었죠. 뭔지 한번 돌아가서 찾아보세요. 자, 여기 나온 애들 카타닌, 클립 170 그리고 스타트민 이런 애들 외에도 플러스 말단에 결합하여 투블린 2형 일양체의 분해를 촉진하는 카타스트로핀 등 여러 종류의 마이크로튜블 어소시에이트 프로테인 MAP들이 존재한다. 이번엔 모터 단백질에 대해서 배울게요. 고속도로를 따라서 화물을 실은 트럭이 움직이듯이 세포 내의 고속도로인 마이크로튜브를 따라서 화물을 운반하는 트럭이 모터 단백질이다. 마이크로튜브이 세포 안에 이렇게 마치 텅텅 빈 대륙에 자동차 길을 닦아 놓듯이 마이크로튜브이 거기 쭉쭉 길을 닦아 놓았어요. 그럼 그 길을 위를 따라서 움직이는 단백질들이 있죠. 여기 이것들 우리가 모터 프로테인이라고 불러요. 모터 프로테인. 자, 보시면 자, 여기 센트로점 중심체에서 여기서 모든 게 다 시작되죠. 여기서 마이크로튜브들이 다 만들어져요. 그래서 모든 마이크로튜브의 마이너스 엔드는 이쪽에 있다고 보면 되죠. 중심체. 자, 보시면은 두 개의 모터 프로테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여기 보라색으로 그린 카이네이신, 그리고 여기 노란색으로 그린 다이닌. 약간의 방향성이 있어요. 카이네이신은 주로 플러스 엔드 쪽으로만 가고 다이네인은 마이너스 엔드 쪽으로만 간다. 카이네이신은 주로 마이너스 말단에서 플러스 말단으로 이동하고 다이네인은 반대로 플러스 말단에서 마이너스 말단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얘네들은 다이네인이나 카이네이신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움직이는 게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세포 안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짐들을 싣고 다닌다. 너무 자세한 메커니즘은 복잡해서 얘기하지 않겠지만 우리 모터 프로테인 아까 배웠던 이름 정도는 알아두세요. 카이네이신. 앞에 뭐 카이네가 붙으면 뭐 움직이는 거 그런 거 생각 드시죠? 그리고 다이네인. 이 두 개가 대표적인 모터 프로테인인데 얘네들은 모터 프로테인은 ATP를 가소분해해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미세소관 위를 움직인다. 지난 장에서 배운 소포체와 골지체 간의 베지클 우리 ER이 있었고 ER에서 뭐 시스 골지, 뭐 트랜스 골지 여기 뭐 세포막으로 분비될 때도 다 소낭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소낭이 아무데나 세포질을 막 휘엄쳐서 건너가는 게 아니라 세포 안에 깔려있는 저런 마이크로 튜블 위를 걸어간다. 소낭이 어떻게 걸어가요? 소낭은 다리가 없는데 베지클에 저러한 다이네인이나 카이네이신 같은 것들이 붙어가지고 소낭들이 세포
전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 도와준다. 보시면 카이네이신은 마이너스 엔드에서 플러스 엔드로 가게 되고, 여기 다이네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간 놈들도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 그죠? 그래서 요 지난 장에서 배운 소포체와 올리체 간의 소포의 수성에도 소포, 베지클의 수성에도 단백질이 관여한다. 다이넥틴 복합체가 수성소포의 막단백질과 결합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수성소포에 다이넥틴 복합체라는 게 있어서 과연 어디로 얘네들이 배달될 건가를 정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동영상인데 여기 보시면 이건 보여드리면 안 돼서 직접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마이크로 튜브를 위에서의 베지클 이동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찾으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선모 플라젤라와 선모 실리아. 편모는 플라젤라 스펠링이 길죠. FLAGELLA. 그러니까 편모는 긴 거고 실리아는 CILIA 짧으니까 얘는 짧은 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모는 몇 가닥 없고 선모는 굉장히 많다. 또 그 정도도 표현이죠. 자, 실리아들이 주로 어디 있느냐? 우리 기도상피세포 끊임없이 허파 안으로 들어오는 이물질들을 갖다가 밖으로 선물을 이용해서 펌핑한 역할을 하면서 가래를 만드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도상피세포. 집신벌레도 표면에 이렇게 선모가 있고 유굴레나 이런 것들도 선모가 있어요. 선모는 노젓는 것과 같은 움직임으로 주변에 물결을 일으켜서 주변의 액체를 움직인다. 기도상피세포에서 공기에 포함된 외부 물질을 선모 운동으로 체외로 내보내주고 콧구멍, 모공으로 내보내는 거죠. 집신벌레 같은 경우는 이 선모 운동을 이용해서 자기가 움직인다. 자, 편모의 축사라는 것은 편모의 한 구조적인 구성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라면 이런 형태가 보인다. 9+2 스트럭처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여기 요 페어가 여기 튜블린 대롱의 페어예요. 페어 한 쌍이에요. 보시면 한 쌍 중에 하나는 완벽한 원인데 하나는 약간 불완전한 원이죠. 이런 형태로 생겼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냥 현상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형태가 9개가 존재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죠. 그리고 가운데 여기 하나 더 있어요. 가운데에는 2개의 링이 모두 완벽해요. 나머지 9개는 링이 한쪽 링은 완벽한데 한쪽 링은 약간 완벽하게 생기지 못하고 일부분만 생겼죠. 그죠? 그래서 이중 미세소관 더블 마이크로튜브라고 부르고, 이 안에 또 파란 계파가 축사 다이네인, 안쪽 축사 다이네인, 여기 다이네인이 있어요. 다이네인은 여기 편모에도 역시 이렇게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바깥에 세포 멤브레인이 이렇게 있어요. 멤브레인과 결합하는 역할을 하는 게 다이네인이에요. 그리고 넥신은 이러한 이중 미세소관 더블 마이크로튜블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가운데부터 밖으로 레디얼 스포크라고 역시 단백질로 만들어진 방사상 살 구조화. 마치 살이라는 건 그거죠. 자전거 바퀴의 살처럼 이렇게 살이라고 그러죠. 그죠? 앞에서 배운 중심립 구조와 유사하지, 주변에 이중 미세소관 9개, 가운데 2개 있어서 그래서 9+2 9+2 스트럭처라고 부른다. 자, 편모와 선모, 유굴레나 얘는 아마도 정자. 편모 운동을 하게 되면 편모에 박동이 가해져서 편모의 축과 같은 방향으로, 축이 이쪽 방향이죠. 세포가 움직인다. 그럼 교수님은 어떻게 편모가 저렇게 휘어서 움직일 수 있어요? 혹시 엑소님 안에 축사 다이네인의 힘인가요? 그렇겠죠, 그죠? 자, 아까 마이크로튜블 위를 걷는 단백질 2개가 있었죠. 카이네이신하고 다이네인. 카이네이신은 어느 쪽으로? 카이네이신은 마이너스 엔드에서 플러스 엔드 쪽으로, 반면에 다이네인은 플러스 엔드에서 마이너스 엔드 쪽으로 소포 같은 것들을 이동을 담당하는 단백질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편모가 이렇게 휘는 것을 내가 물어보죠.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100%는 아니지만 완벽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그렇구나 정도는 알아둘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아까 카이네이신하고 다이네인이 있었죠. 그 중에서 카이네이신은 플러스 엔드로 가고, 반면에 마이너스 엔드로 걷는 단백질이 있어요. 다이네인이 어디 있을까? 여기 있죠. 여기 다이네인, 축사 다이네인, 엑소니멀 다이네인, 여기
자, 엑소님의 이중 미세 소관들은 자, 완벽한 원을 이렇게 해서 완벽한 원을 우리가 A1이라고 하고 완벽한 원 그리고 여기 불완전한 원을 우리가 B1이라고 해요. 얘는 완벽하죠. 그죠? B관, A관, B관. 미생 소관들은 서로 넥신으로 연결되어 있고 파란 게 넥신이에요. 넥신. 그리고 중간중간 모터 단백질인 엑소니말 나이네인이 A관과 B관을 연결하고 있다. A 튜브가 B 튜브를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넥신으로 이웃 미세소관끼리 연결되지 않으면 얘가 어떻게 될까? 밟고 지나가겠죠. 그래서 위에 두 개를 싣고 얘 이쪽으로 가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얘네들이 넥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은 서로 미끄러져 가지고 서로 어차피 찢어지게 될 텐데 넥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역할이 일어나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넥신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웃 미세소관이 상대적으로 미끄러지지 않고 막 가려고 하니까 이게 쭉 연결된 상태에서 쭉 연결되었죠. 미세소관 아래 거하고 위에 거 그리고 여기 넥신으로 연결되어 있고 얘네들이 빨리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얘네들이 붙어가지고 못 가니까 그죠? 어떻게 될까? 밀리는 거죠. 여기 텐션이 생기면서 이렇게 위로 움직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편모 안의 축사다이네인에 의한 이웃 미세소관 사이의 힘이 이 사이의 힘이 그렇죠? 편모 전체의 구부러짐으로 전환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넥신에 의한 연결이 여기 없으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구부러지지도 않고 쭉 뻗은 상태에서 서로 비껴나가겠죠. 그죠? 자, 편모는 플라젤라와 선모 이렇게 축사 엑소님이 기저체 베이살 바디에 연결된 형태이다. 자, 베이살 바디 여기 보시면은 세포예요. 세포에 역시나 이 편모나 선모 같은 것도 역시 인지질 이중층 세포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래서 베이살 바디를 보시면은 중심립 구조와 유사한 삼중 미세소관이 이렇게 붙어 있고 좀 더 위로 올라오면은 9 플러스 0 구조 그리고 더 위로 올라오면 여기 보이죠? 그래서 9 플러스 2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뭐 이건 뭐 이런 구조니까 뭐 이런 구조를 뭐 특별히 뭐 그려라 외워라 그런 시험은 안 나올 테니까 그냥 이런 구조만 가지고 있다면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몇 가지를 하나 더 설명해 드리자면은 프라이머리 실리아라는 게 있어요. 프라이머리 실리아. 얘는 실리아는 대개 여러 가닥으로 존재해가지고 여러 별로 존재해서 세포 표면에 많이 분포하게 되는 건데 하나만 있는 게 있어요. 프라이머리 실리아. 얘는 한 개의 세포에 한 개씩 달려있는 비운동성 선모,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9 플러스 0 구조만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사이토스켈레톤 엘레멘트, 사이토스켈레톤 7장 내용 약간 일찍 끝났어요. 감사합니다.